교재 128페이지에 나와 있는 관연도 문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고요. 상설시험, 상시시험은 문제지를 종이로 배포해서 주는 게 아니고 코팅돼서 나온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코팅된 거를 보고 문제를 풀고 반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 사람 문제가 다 달라요. 예,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정기시험은 A형, B형으로 나눌지 아니면 똑같은 문제를 해서 문제 시험을 보고 문제지를 갖고 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지는 배포하고 가져오면 돼요. 근데 상설시험 문제는 문제지를 못 갖고 나옵니다. 코팅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예. 반납 안 하고 그냥 슬쩍 가져오다가 가져 나올 수가 없어요. 건물하니까. 예. 자, 엑셀 2007 실행하고 한번 문제를 열어볼게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기를 하시면 우리 문제지 안에 있는 최신 기출 문제, 05의 최신 기출 문제죠. 여기에 1번 15년 2급 상시 문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더블 클릭해서 패스워드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다른 자격증 시험에서는 내가 반드시 저장을 하고 답을 전송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시험도 있고요. 어느 시험은 마지막에 저장만 하면 최종적으로 전송이 되는 게 있는데, 커말 자격증 시험은요, 저장 버튼을 안 눌러도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다 처리가 되는 거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니까 외부 데이터, 즉 우리 지금은 외부 데이터를 우리 같은 폴더에서 열어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외부 데이터는 어디 있냐면 얘도 똑같아요. C 드라이브의 OA 폴더 안에 답이 저장되는 거고요. C 드라이브 OA라는 폴더 안에 그 텍스트 파일,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죠. 열기 누르면 어디로 간다? C 드라이브 안에 우리 컴퓨터에 보면 C 드라이브 있잖아요. 그 C 드라이브에 가면 OA라는 폴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OA 폴더가 없이 대신에 이거 컴말 2급 실습 파일 폴더가 있잖아요. 여기 와서 그 최신 기출 문제 가서 모든 파일 대신에 모든 엑셀 파일 대신에 모든 파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이런 텍스트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열어오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장에 가서는 C 드라이브에 OA라는 폴더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 나머지는 뭐 건들지 않으시면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밑에 두 번째, 저장 시간을 별도로 주어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동 저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저장 명령은 걸어주세요. 그러니까 1번 입력하는 문제는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번 기본 작업 2번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본 작업 3번 넘어가기 전에 저장 한번 하시면 돼요. 그 저장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는 거니까. 예. 자, 129페이지서부터 할게요. 기본 작업 2번 시트 열어주시면 됩니다. 기본 작업 1번은 입력하는 거니까 생략하고요. 생략하고 기본 작업 2번 시트 여셔가지고 이제 5문항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A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까지를 블럭 잡아서 맞춤 그룹에 있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고, 글꼴은 궁서체, 궁서가 아니라 궁서체, 크기는 20, 그 다음에 굵게 밑줄 하나 치고, 예, 이렇게 하라는데, 이렇게 하면은 2점 준다 이거죠. 예.
그 다음 상공은행 대출 현황표에서 대출이란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블럭 잡고 한자키, 예. 이 셀을 더블 클릭을 해서 대출 두 글자를 블럭 잡고 한자키. 여기 대출이라고 있나요? 예, 대출 글자도 알려주니까 바꾸면 되겠죠. 변환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A 세 번째부터 F 세 번째까지 항목 이름들이네. 그렇죠? 얘들은 셀 스타일, 여기 셀 스타일이라고 있네. 그렇죠?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밑에 있네요. 강조색 5번, 약간 하늘색 계열인 것 같아요. 네, 강조색 5번 클릭하고 가운데 맞춤 그룹에 가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라는 말은요, 위에 거는 세로 가운데고 아래 건 가로 가운데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세로 가운데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냥 가로 가운데, 우리가 가운데 정렬한다는 뜻의 가로 가운데 맞춤만 해주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F 네 번째부터 F 14번째까지는 1,0001 천단위 구분기호와 원자가 출력되려 하네요. 그럼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여기 있네. 샵, 샵 0 있네. 얘 클릭해주고 형식란에 가서 클릭하고 원, 몇 원. 그러면 보기에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찍힌 게 확인이 되고요. 뒤에 원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딘지 확인해 보셨어요. 여기 이렇게 요 보기가 보인 거 확인이 되면 확인 누르시면 돼요. 예, 엔터 누르셔도 되고요. 예.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힌 게 정확히 됐을 거예요. 그 다음 A3부터 F의 14번째까지 이때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테두리선 그릴 때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면 되는데, 이거 누르면 선이 안 그려지는 컴퓨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거로 그리지 마시고 컨트롤 1번 테두리에 가서 윤곽선 안쪽 누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 안쪽에 다 테두리선 그려지는 거 확인될 거예요. 이거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5문항 다 그냥 간단하게 처리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있으세요? 네. 3번 문제 볼게요.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갑니다. 예, 여기 있네요. 하프 마라톤 결과표를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다음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기본 작업 3시트에 B의 세 번째 셀에 여기다가 붙여넣으래요. 여기다 클릭해 놓으세요. 여기다 클릭해 놓으시고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해설에는 약간 달리 해놨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기억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 한치 눌러서 열기 눌러서 이때 뭐를 했다? 엑셀 파일로 돼 있던 거를 뭐 텍스트 파일로 바꾸던 아니면 모든 파일로 바꾸던 간에 해서 하프 마라톤 결과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 이때 구분 기호를 쉼표로 지정해서 다음 버튼 누르면 탭이 아니고 쉼표고, 이때 뭐는 가져오지 말라는 말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누르고 마침 눌렀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를 블럭 잡아서 복사해가지고 얘를 복사해서 화면 밑에 답안 파일에 가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는 거죠.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요. 앞부분에서. 앞부분을 이렇게 배웠는데, 이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책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컴퓨터를 열어서, 시험장에 가면 이제 컴퓨터에 C 드라이브가 있다 그랬죠. C 드라이브. 그리고 OA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 OA 폴더 대신에 요거죠. 얘죠. 얘를 더블 클릭하고 최신 기출 문제에 가서 하프 마라톤 결과를 더블 클릭해 가지고 메모장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모두 선택한 후에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상관없는데 모두 선택한 후에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해설에는. 그럼 여기는 똑같아요. 구분기호로 분리됐으니까 다음 탭이 아니고 쉼표 다음 뭐는 생략하는 거 없이 다 가져오는 거니까 마침 이렇게 책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설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가 처음 공부할 때는 엑셀에서 직접 열어서 가져오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근데 아까 내 컴퓨터 열어서 그 파일을 찾아가는 게 일단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려울 수 있어서 어떤 게 편할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편한 게 뭔지 그거로만 하나만 연습하면 되지 두 가지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험에서. 이 책에서 요구하는 거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붙이는 건데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복사한 후에 나누기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수월하더라고요. 이 책에 설명하는 게 이 책에 보면 열어라고 돼 있는데 132페이지 보시면 하프 마라톤 결과라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그랬잖아. 근데 여는 과정이 어땠어요? 아까 내 컴퓨터 실행해서 C 드라이브 찾아서 뭐 컴마 리그 폴더에 가서 최신 기출 문제 가서 그 마라톤 결과를 더블 클릭에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과가 그 과정이 복잡하니까 그냥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열게 하면 편하게 열리니까 그럼 자동으로 여기 C 드라이브에 OA 폴더를 가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아까 제가 문제 왼쪽 페이지에 OA 폴더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 그렇게 하셔서 하는 방법이 오히려 쉬울 수도 있고요. 근데 책에서는 두 가지를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만 설명하면 편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계산 문제로 갑니다. 자, 130페이지 1번 표 1에서 표 1 분류가 식품인 제품의 총 판매총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썸 계열이네. 썸이잖아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속으로 뒷썸이냐 썸이프냐. 근데 밑에 함수 중에 썸이프, 카운트이프, 에버리지이프니까 당연히 썸이프 써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는 썸이프 괄호 열고 자 레인지는 범위라 그랬고요.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에요. 여기서 말한 조건은 뭐죠? 식품이죠. 그러면 범위는 당연히 식품이 들어가 있는 이 동네가 범위가 되겠죠. 이 동네가 범위가 되고요. 컴마 조건은 식품이니까 다운표에다 식품을 써도 되지만 시간상 그냥 식품 클릭하면 돼요. 얘를 클릭하든 쟤를 클릭하든 식품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를 클릭해도 틀리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배울 때는 다운표에다가 식품이라고 썼었어요. 시간 걸려. 이거 시간 걸려. 그냥 식품 찍으면 돼. 그 다음에 컴마
합계 구할 범위. 합계는 판매총액의 합계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들을 블럭 잡아주면 식품에 해당하는 것들만 알아서 탁 구해주겠죠. 엔터. 그렇죠? 시험은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시간은 1초라도 단축시키는 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배울 때 조건을 다운표에다 써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크거나 같다 얼마 이럴 때는 써야 되지만 식품 그러면 저 안에서 찍으면 되지. 뭐 식품이라는 글자를 그럼 편하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건 뭘까? 순위를 계산하래. 그래서 순위가 1등이면 최우수고 2등이면 우수고 3등이면 3등 이상이면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 장렬해. HLOOKUP 써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는 HLOOKUP 그 다음에 이제 순위 구해야죠. 랭크 RANK 랭크. 누가? 내가. 근데 보세요. 지금 얘를 클릭하려고 봤더니 저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네모가 안 나와요. 커서가 나오거든요. 이제 클릭해버리면 커서가 앞으로 가버리니까 그때는 I의 3이라고 키보드로 I의 3 써도 되지만 쓰기가 여의치 않으신 분은 뭐 위에 글자를 클릭해가지고 키보드로 내려가셔도 되고요. 그냥 키보드로 I3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컴마. 이제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블럭이 안 잡히면 밑에서부터 잡아도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예. 그리고 이 범위는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콩콩 들어간다라는 거 많이 해봐서 이제는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컴마. 큰 숫자가 1등입니까? 작은 숫자가 1등입니까? 그 말이 없는데? 그렇죠. 상식적으로 큰 게 1등이겠지만 누군가 물어봤을 거예요. 큰 게 1등입니까? 작은 게 1등입니까? 그럼 이제 감독관이 확인해 볼게요 하겠죠. 당연히 큰 게 1등이니까 0을 쓰든지 안 쓰든지 하도 되겠죠. 괄호를 닫고 얘가 이제 순위잖아요. 이 순위가 컴마 어디에서? 이 밑에 표에서. 당연히 이 밑에 표도 어떻게 돼요? F4번키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컴마. 만약 1등이면 최우수, 2등이면 우수니까 첫 번째 줄이 아닌 두 번째 줄에 있는 걸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2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까? 유사일치입니까? 여기 지금 시험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봤는데 3등까지만 있지 4등 5등 6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일치하는 걸 쓰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럼 4등부터는 다 에러나요. 유사일치죠. 왜? 3등 밑으로는 다 3등을 포함해서는 다 장렬하 그랬거든. 유사일치. 이때는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바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자동 채우기. 그 다음 3번. 문제가 되게 까탈스럽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비고란에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2013년이나 2014년이면 초보라고 쓰래요. 가입일이. 그 외에는 공백이래요. 그러면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요. 분석을 이렇게 놓고요. 가입일이 2013년 또는 2014년은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초보.
그 외에는 공백. 이렇게 하래요. 그렇게 했죠. 무슨 함수가 나왔냐면은 if 함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or 함수가 나왔고요. 왜? 이거 아니면 저거라 그랬으니까. 2013년이면서 2014년은 없잖아요. 2013년 또는 2014년이잖아요. or가 나와야 되겠고요. 이어 는 if 가입일이 2013년 자 여기 볼게요. 자 or 가입 2013년 또는 가입일이 2014년 이렇다면은 초보라고 하고 아니면 공백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if or 2013년이라는 연도를 어떻게 한다? 이어 C의 16번째 셀 가입일 날짜에 대한 연도가 2013 또는 이어 C의 16번째 가입일에 해당하는 연도가 2014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다면 초보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거나 2014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이거나 그러니까 or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연도만을 빼내야 되니까 이어라는 함수가 들어가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그 함수의 내용을 책에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함수를 다 써가지고 풀이해 본 겁니다. 그럼 이제 요 함수를 만약에 여기다가 썼으면 쭉 쓰면은 초보 아닌 거는 그냥 빈칸 처리하는 거죠. 네. 자, 문제 4번 가볼게요. 잘 안되신 분은 질문하세요. 자, 4번 문제는 뭔가 봤더니요. 이거네요. 이거. 자, 볼게요. 지금, 시험 본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 내용은 뭐냐면은, 동글뱅이가 몇 개 쳐져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3개 쳐져 있네. 그럼 4번 출석에 3번 출석했으니까 75%잖아요. 20, 50 곱하는 거지. 20, 50. 근데 곱하는 게 아니라 추수함수가 들어갔으면 고르면 되겠네. 하나면 25%, 2개면 50%, 3개면 75%, 4개면 100%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뭐 출석 체크를 해서 출석 체크의 수만큼 출석률을 계산하는 건데 추수함수 나왔고 count all 나왔죠? count all 나왔어요. 그러면 는 추수 개수 계산해서 한 개면 25%, 2개면 50%, 3개면 75%, 4개면 100%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개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개수는 count all 쓰면 되지 뭐. count all 괄호 열고 G 16번째부터 J의 16번째까지 이렇게 해주면 네, 그렇죠? 여기 G 16번째부터 H, I, J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뭐라도 글자 써있으면 빈 거는 빼고 하나, 둘, 셋 얘는 3개니까는 세 번째 항목 빠졌구나. 75%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네, 이게 답일 거예요.
자, 문제 5번은 뭔가 볼까요? 문제 5번은 요거네요. 과일 뭐 나온 것 같은데요. 망고 수입 횟수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나요? 자, 횟수니까 개수를 세라는 거죠. 자, 망고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잖아요. 자, 무슨 함수 쓰라고 되어 있냐면 뒷섬. 이건 합계 구하는 거니까 아니고, 디카운트 개수 맞고 디에버레이지 평균이니까 아니고, 그 다음에 몇 회라고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망고의 횟수를 계산하는데 결과는 뭐 3회 같으면 뭐 3회 이렇게 출력하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함수 써야 된다? 카운트 함수랑 앰퍼센드 함수, 앰퍼센드라는 연산자를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럼 먼저 볼게요. 답부터 해볼게요. 디카운트 가로 열고 디카운트 가로 열고 전체 데이터베이스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고요. 컴마 뭐의 개수를 세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함수 목록 공부하면서 디카운트 계열 함수가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수입량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수입량을 클릭하면 되고, 수입가의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수입가를 클릭하면 되는데, 그냥 망고가 몇 번 수입했는지 개수를 세래잖아. 그럼 뭐의 개수를 세라는지가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디카운트니까 뭡니까? 숫자잖아요, 숫자. 그러니까 얘를 할 수는 있지. 과일명은 안 돼요. 글자니까 디카운트 A를 쓰라 그러면 과일명을 찍어도 되고 어떤 걸 선택해도 되지만, 디카운트 함수잖아요. 지금 디카운트. 뒤에 디카운트는 방법이 뭐다? 얘인지 쟤인지 골라야 되는데 무조건 숫자 항목을 클릭해야 돼. 숫자 항목을. 얘를 선택해도 되고 수익가도 되고 수입량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1은 안 되고 3, 4 아무거나 해도 되죠. 그리고 컴마 과일명이 망고. 이건 조건은 뭐 걸려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가로 닫고 앰퍼샌드 몇 회. 앰퍼샌드 연산자 쓰라 그랬으니까 몇 회. 엔터 치면은 들어가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여기서는 디카운트 함수는 숫자 항목만의 개수를 처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아까 상단에 보니까는 뭐가 있었냐면은 월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일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입과 수입량 항목 중에서 과일명 항목은 문자 항목이기 때문에 선택하면 틀린다. 월, 수입과 수입량 항목은 숫자 항목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상관없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문제는 무슨 항목의 개수를 하시오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난감한 거예요. 이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의 개수를 세라고 하는지가 안 나왔단 말이야. 뒷섬 그럼 뭐의 합계를 구하시오, 디에버리지 뭐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알려주는데, 디카운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수입 횟수가 몇 개냐라고 몇 번이냐라고만 냈기 때문에 항목을 명시해 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디카운트는 숫자 항목이기 때문에 숫자 항목만 선택해 주면 되고, 그래서 필기시험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다음 중 이 답을 계산하기 위한 보기 중에서 틀린 걸 고르시오, 맞는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이 답은 뭐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분석 작업 1번 보겠습니다. 부분합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부분합을 구할 거라면 제일 먼저 정렬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1번 줄하고 2번 줄 건너뛰고 3번 줄 나와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제 방식에 클릭하고, 결제 방식이란 동네에다가 클릭하시고 내림차순 누르시면 돼요. 그냥 여기 내림차순 하라 그랬으니까 내림차순 누르시면 현금, 카드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아까 1번 줄하고 2번 줄 없이 붙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블럭 잡고 탭키 눌러서 결제 방식으로 가가지고 내림차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 동네 클릭하고 정렬하시면 돼요. 예. 자, 그리고 부분합. 그럼 당연히 부분합은 결제 방식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그룹화 항목은 결제 방식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볼까요? 결제 방식별, 오케이. 항목 선택했고요.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 이 세 가지에 합계, 오케이. 확인. 다시 부분합에 가서 그 세 가지에 대한 합계가 아닌 평균,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하고 다시 한번 확인. 그럼 먼저 계산한 합계 요약이 밑에 깔렸고 나중에 계산한 평균이 위에 올라왔고, 정확히 이상 없죠? 예. 그 다음에 뭐 평균을 소수점 이하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필기시험은 이런 게 나와요. 여기 지금 4번서부터 3, 4부터 여기 11까지 12에 빼기가 돼 있는 걸 봐서는 요 빼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4서부터 11이 오므라들겠죠. 오므라들고 이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뺄셈이 나왔다는, 빼기 기호가 나왔다는 건 뭐다? 펼쳐져 있구나. 얘를 누르면 다시 얘가 축소가 될 거다. 더하기란 말은 뭐다? 오므라들어 있구나. 축소가 돼 있구나. 그래서 얘를 누르면 펼쳐질 거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필기시험은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2번 분석 작업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얘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목표값 찾기네요. 네, 목표값 찾기. 와, 얘는 두 문제예요. 10점 10점이잖아요. 아까 우리 모의고사 풀었던 거는 세 문제였었죠. 부분합, 피벗 테이블, 뭐 통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는 10점, 5점, 5점, 뭐 어떤 건 5점, 10점, 5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 얘는 두 개니까 무조건 10점, 10점, 20점짜리니까 합이. 배점이 크네요. 자, 볼게요. 월 납입금 F7번째. 쿠루지의 월 납입금이 50만원이 되면 좋겠대요. 그러면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값 찾기 하세요. 아무데나 클릭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에 가서 이때 수식셀은 어느 거죠? 상환기간이죠? 아니지. 월 납입액 다시 가서 보면은 여기에 공식이 들어있으니까 얼마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때 상환기간 얘가 바뀌면 얼마로 바뀌면 50만원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상분석에서 목표값 찾기에
수식은 얘가 수식이죠, 얘가. 그리고 걔가 5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식과 찾는 값은 같이 갑니다. 수식과 찾는 값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꿀 셀이 아까 개월수, 이거 월수역 이거였죠. 필기시험에도 나와요. 필기시험에도 요 박스가 나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물어보긴 하거든요. 확인 누르시면 50만원 됐네요. 그렇죠? 44개월 동안 납입을 하면 50만원 된다 그랬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는데 50만원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럼 취소하세요. 취소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가상분석에 가서 목표가 좌표를 다시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얘를 처음에 선택했는지 얘를 선택해놓고 50만원이 되고 얘를 다시 여기다 클릭해놓고 확인 누르면 뭐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보시면 되죠. 아, 얘가 수식이었구나. 당연히 수식이었고 걔가 50만원인 자리니까. 그리고 찾는 값은 아까 개월수라고 했으니까 확인 눌러보시면 여기 50만원이라고 변경된 게 확인됐고 개월수가 변경된 거 확인이 됐으면 그때 비로소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했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되돌리면 되고 실행 취소하면 돌아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매크로 작업 문제네요. 그렇죠? 네, 매크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매크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은 개발 도구라는 탭이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 시험장에 가면 이게 자동으로 없게 나오게 할 거예요. 우리 센터는 그냥 기존에 작업하던 게 그대로 이어서 나오지만 보통 시험장들은 컴퓨터를 껐다 켜면 원위치가 돼요.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 가시면 요거였죠. 요거. 네, 요게 탭이 표시가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없었을 건데 오피스 단추, 엑셀 옵션에 가서 요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고, 참고로 2010으로 댁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2010에서는 알려드릴게요. 2010하고 2013은 오피스 단추 대신에 파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옵션은 있어요. 옵션이 좀 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없잖아요. 없는 대신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면 여기에 개발 도구가 이렇게 비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 도구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렇게 확인 누르면 비어 있죠. 안 나와 있죠. 그러면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없던 애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것만 해 놓으시면 돼요. 예, 어차피 2007로 시험을 볼 거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예.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지 4번째 여기서부터 지 15번째 요 범위 안에 인사평가의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려는데, 총점은 합계니까 뭐 썸 함수를 쓰던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자, 먼저 한번 볼게요.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고요. 단추래요. 단추. 그러니까 개발도구에 가서 컨트롤 그룹에 있는 삽입 눌러서 양식 컨트롤에 있는 첫 번째 단추 얘 눌러서 어딘가 볼까요? I3 여기네요. Alt키 누르고 I3부터 J4까지 두 줄 두 칸짜리 Alt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정확히 딱 그려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나중에 고칠 수 있어요. 지금은 못 고치고 얘를 빠져나와야 고칠 수 있으니까 이대로 두시고, 매크로 이름은 총점 그 다음에 기록, 매크로 이름 총점 확인했으니까 확인,
자, 이제는 합계를 구하러 가야 되겠죠? 자, 쉽게 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클릭하고 는 썸 괄호 열고 쭉 블럭 잡고 괄호 닫고 엔터 치고 자동 채우기 쫙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합계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블럭 잡고 이렇게 블럭 잡고 수식에 가서 자동 합계만 누르시면 자동으로 합계가 착 나와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클릭하고 는 썸 괄호 열고 4개를 블럭 잡고 엔터 치고 얘를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예.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가서 우리 기록 중지 누르시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글자 고쳐야죠. 이거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총점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거 눌러주면 답이 착 나오겠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매크로 만들 때요, 요거를 자동합계 버튼 눌러서 한번 계산하고 다시 얘를 지우고 는썸 함수 써서 자동 채우기 했어요. 시험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셔야지. 예. 그럼 전체 저희 자동합계 낸 거 지금 총점 누르면 전체 다 블럭 잡히는데 그럼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블럭을 잡아서 자동합계 버튼 누르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기록 중지 누르시면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블럭 그 전체 화면이 블럭이 잡히는지 블럭을 잡고 자동합계를 누르셔야죠. 아니면 요렇게 블럭 잡고요. 요렇게 블럭 잡고 자동합계 누르셔도 답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서원 코드가 숫자가 적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이 사원 코드 100일도 더해지거든요. 지금은 다행히도 글자가 있으니까 오류가 안 나겠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자동합계를 누르면 요 100일이 더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블럭을 잡고 데이터와 합계 구할 영역을 블럭을 잡고 자동합계 누르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 그 다음에 이 블럭은 깨트리지 않고 그냥 마무리 져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책에는 클릭하고 기록 중지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상관없고요. 일단 저 총점 단추를 누르면 예. 자동합계 낸 그 블럭이 다 잡히는데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총점을 누르면 블럭이 잡혔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다 잡히던 요렇게만 잡히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다고. 결과만 나오면 돼요. 시험 문제에 블럭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시오라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없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 근데 실무에서는 그냥 아까처럼 이렇게 블럭 잡아서 자동합계 눌러주고 기록 중지 눌렀으니까 당연히 총점 누르면 이 상태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실무에서는 보기 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합계 구하고 나면 다른 데를 클릭하는 게 미관상 좋게 보인다라는 거고, 시험은 미관하고 상관없이 답만 넣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매크로는 두 문제가 꼭 나옵니다. 한 문제는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두 번째는 꾸미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써 있네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 그룹에 있는 두 번째인가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가지고 i의 일곱 번째부터 j의 여덟 번째,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서식. 문제지에 서식이라고 쓰래요. 그리고 얘를 클릭하면 뭐가 작동되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총점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러면 글자도 총점이라고 쓸 거고,
서식 매크로를 작성하시려고 하면 서식이라는 글자를 쓸 건데 간혹 텍스트를 입력하라는 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입력하면 틀린 거로 처리되니까. 예. 자, 이제 이렇게 글자를 썼으니까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A3부터 G3까지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누르는 요거 누르는 매크로를 만들라는 거죠. 그렇죠? 굳이 안 눌러봐도 누르면 될 테니까. 예. 그럼 이제 서식이란 도형에다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 이때 매크로 이름은 서식 기록 확인. 그리고 연습한 대로 블럭 잡아서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1번 클릭. 이렇게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로 두셔도 되고 다른데 클릭해서 블럭을 깨트려도 되고,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랬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꼭 눌러야 되겠죠. 이거 안 누르면 이제 큰일 나죠. 그럼 얘가 지금 아까 그 채워지는 색깔은 없었고 글자색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얘를 누르면 착하니 변했죠. 그러면 된 거죠. 예.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우리가 누르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오른쪽 눌러서 우리가 매크로 지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매크로 중지, 기록 중지를 꼭 눌러야만 돼요. 안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총점을 누르면 총점이 탁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무슨 매크로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종료할 거냐 디버그 할 거냐 막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기술로는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총점 계산한 건 지우고요. 여기다 다시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총점이 있잖아요. 이거를 새로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망쳤을 때는 반드시 매크로 기록 중지가 눌려졌으면 괜찮은데 매크로 기록 중지가 눌렸으니까 매크로 기록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매크로에 가서 총점을 잘못 만든 거잖아요. 매크로를. 그럼 얘를 제거하세요. 얘를 삭제하고 다시 총점 매크로를 만들면 돼요. 여기 가서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 지정. 이제 총점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총점이라고 쓰면 되고, 기록 여기서 확인하고 이제 다시 아까처럼 합계를 계산하면 답이 착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누르시면은 이제는 얘 누르면 총점이 착 나왔잖아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번에 성공하면 괜찮은데 에러가 나면 이제 막 식은땀 나는 거거든요. 특히 시험장 가면 어쩔 바를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생각하는 방법은 원래 이게 없었던 거니까 지워놓고 매크로에 가서 그 잘못된 매크로를 버리세요. 버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삭제해버리고, 이 도형은 그렸으니까 버리지 마시고,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매크로를 다시 지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지정 없이 답이 만들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예. 자, 다음 거 볼게요. 차트 문제는 어떤 거야라 그랬죠? 새로 만드는 거 또는 우리처럼 이미 만들어진 거를 고치는 거. 근데 고치는 것 중에는 뭐는 빼라 이럴 수도 있고 뭐를 넣어라 이럴 수 있고요. 완전히 뒤바꿔라 이럴 수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1번 생산량 계열에 빨간 거네.
빨간 게 생산량이잖아요. 근데 빨간 게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렇죠? 얘를 표식 있는 꺾은 선으로 변경하라는데 보여야 변경하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뭐냐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여기서 데이터를 선택할 수도 없고요. 레이아웃 가세요. 레이아웃 가시면 여기에 생산량이란 계열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 밑에 여기 바닥에 깔려 있었네. 보통은 생산 원가를 꺾은 선으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얘를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하면 여기에서 차트 종류를 변경하면 되는데 생산량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가서 생산량 계열을 클릭하시면 안 보이던 것도 보이거든요. 이렇게 체크가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네 번째 거로 갈 거예요. 우리 시험 꺾은 선은 무조건 얘입니다. 예.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꺾은 선이 보이죠. 이제는 바닥에 있는 거라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눌러서, 아니면 이거 누르셔도 돼요. 여기서 서식 누르셔도 됩니다. 아까 레이아웃에 보면 서식 있었죠? 이게 컨트롤 1번이에요. 이거 누르셔도 되고, 여기서 보조축 가라고 한 거죠. 보조축을 누르시면 이렇게 착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고요. 다른 데를 워크시트를 선택해 놓으니까는 개발 도구에서 끝난 거고요.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에 관한 메뉴가 따로 열린다라는 거를 깜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 자, 그러면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보조축으로 지정하는 것까지 했어요. 2번 차트 제목을 입력하려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레이아웃,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에 가서 차트 위. 차트 제목은 가전 제품 한 칸 띄고 생산 한 칸 띄고 현황.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그 줄이 내려가니까 안 되고 다른 데 클릭하시면 끝나죠. 그리고 다시 그 제목 항목을 클릭하고 나서 홈에 가서, 글 거는 홈에만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 하라고요? 굴림체 크기는 20, 기본은 굵게라고 돼 있어요. 굵게. 만약에 문제지 보통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굵은 거를 해제해야만이 보통이란 뜻이에요. 근데 보통 제목은 다 굵게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예. 그러면 2번도 끝났나요? 자, 그 다음 3번 기본축이 어디에요? 여기 왼쪽에 숫자가 기본축이죠. 오른쪽은 보조축이고 왼쪽이 기본축이에요. 여기에 주 단위를 10만 단위로 가고 있는데 20만 단위로 가래요. 오른쪽은 200 단위로 가는 거를 400 단위로 바꾸래죠. 컨트롤 1번. 그래서 왼쪽에 주축을 주 단위를 자동에서 고정으로 바꿔놓고 얼마로? 20만. 그 다음에 여기 보조축 클릭해서 여기도 주 단위를 자동에서 고정으로 바꾸고 200이 아니라 400으로 바꾸고. 자, 그 다음 얘는 그대로 두셔도 돼요. 얘들 그대로 두시고 확인 닫기 누르시면 바뀌는데, 이제 법례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법례 클릭하는 순간 얘가 바뀔 거고요. 예. 아까 법례가 이게 자동으로 200이었었잖아요. 그렇죠? 200이었는데 얘를 고정으로 바꿔서 제가 400으로 고쳤지 않습니까? 400으로 고쳤는데, 자, 다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애를 제가 고정에 가서 400으로 바꿨는데 엔터를 치거나 닫기를 누르면 얘가 바뀌어요.
근데 굳이 닫기 하지 마시고 법례라는 항목으로 가져가시면 알아서 바뀌어서 적용이 돼요. 근데 법례는 어떻게 하래요? 법례는 아래쪽에, 아래쪽 클릭하면 아래로 내려왔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례의 글꼴은 홈에 가서 굴림체 크기는 12 이것만 하면 되겠고, 그 다음 차트 영역이니까 차트를 클릭하면 되겠죠.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바뀌죠. 아까는 법례였으니까 법례 영역 서식으로 바뀌었고, 지금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이고, 축을 누르면 보조축으로 갈 거고, 차트 영역을 클릭하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가니까 여기에 테두리 스타일에 가서 문제에서 테두리 스타일에 했으니까 너비에 가서 얘를 2포인트로 하고 둥글게 하고 지시하는 대로 했어요. 그냥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이제 얘는 닫아야죠. 그렇죠? 차트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차트는 그냥 평이한 문제로 나온 것 같아요. 뭐 복잡하게 꾸하지는 않고 뭐를 추가하시오, 뭐를 빼시오 이런 문제가 안 나온 걸 봐서는 일단은 평이하게 나왔고, 먼저 이제 차트는 이중축 혼합형이죠. 아까 막대 그래프에서 축을 바꾸고 모양을 하나 바꾸고 하는 게 가장 먼저 나올 테고, 근데 법례 위치 바꾸고 제목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꺾은 선 문제에서는요 나올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꺾은 선 문제에서는 꺾은 선 클릭하고 컨트롤 1번에 가서 여기 선 스타일, 얘를 완만하게 하라 그러면 꼬불꼬불하게 돼요. 완만하게, 지금은 삐죽삐죽 같잖아요. 근데 완만하게 하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완만하게만 눌러주면 여기가 좀 약간 곡선에 부들부들해지거든요. 뭐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선의 너비, 선의 너비를 몇으로 하시오 라고 나오면 선 스타일을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표식의 색깔을 뭐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여기 눈금선 있죠. 눈금선을 가리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 없음이 없잖아요. 여기는 눈금선에 선 없으면 어디서 하는 거냐면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서 눈금선을 없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빠집니다. 자, 눈금선만큼은요 컨트롤 1번에 가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눈금선은. 그래서 레이아웃에 가서 눈금선에 가서 가로 눈금선을 없애라 그러면 나오고요. 또 차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뭐였죠? 레이블 지정해 주는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전기밥솥에 대한 생산량, 요거죠. 여기는 빨간 거 얘죠. 여기에 값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문제제 값이 보일 수 있으니까. 자, 보세요. 파란 막대를 클릭하고 레이블에 가서 바깥쪽 끝에, 그러면 레이블이 다 바깥쪽 끝에 나오고요. 실행 취소. 아니면 이 생산 원가 중에 TV 것만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레이블을 표시하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거만. 예. 어떻게 한다고요? 보세요. 처음에 막대를 클릭하면 막대 5개가 다 선택돼요. 그때 TV 거를 한 번 더 클릭하면 TV만 선택되죠.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뭐 안쪽 끝에 하라고 하는지 축에 가깝게 하라고 하는지 바깥쪽 끝에 하라고 하는지 문제지 명시되어 있을 테니까 클릭하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진공청소기에 대한 생산량, 요거만 값이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클릭하고 다시 클릭하고 그리고 레이블에 가서 뭐 위쪽에 하라 오른쪽에 하라 이렇게 하면 그대로 지시하는 대로 이렇게 내주면 되겠죠. 레이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의 하나입니다. 레이블, 그 다음에
배경, 이거죠. 눈금선 빼는 거. 또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 차트 영역에 색깔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흰색으로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투명으로 하시오 채역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을 뭐로 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럼 그림 영역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들어가면 여기서 하라는 거니까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요, 컴퓨터에서 그거예요. 뭐를 하라 그러면 걔를 클릭해야 돼. 걔를 클릭하고 제목을 어떻게 하라 그럼 제목을 클릭하고 어쩌고 저쩌고, 차트 영역을 모서리 둥글게 하라 그러면 차트 영역을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들어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되고, 그거만 명시해 주시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